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아예 운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정읍과 김제 등 10곳인데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의 서름이 큽니다. 사전 예약을 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첫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김제에 사는 장애인 정호임 씨는 휴일에 바깥 나들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콜택시는 장애인들에게 발이나 다름없는데 김제에서는 휴일 콜택시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읍과 김제, 완주, 고창, 부안, 그리고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10여 곳이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 남편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가수 공연 같은 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못 나가죠. 장거리 사전 예약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려면 보통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도 열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잖아요. 보통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반발합니다. 휴일에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라는 지침에 말 못할 서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거주지가 부안이라고 해서 그리고 군산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이건 명백히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국가인권위원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불편을 줄이려고 다양한 특별 정책을 시행한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휴일 콜택시 운행은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휴일에 콜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이런 고충을 외면해왔습니다. 이어서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예산은 시군 70%, 전라북도가 30%를 부담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콜택시 한 대당 840만 원씩 똑같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기초단체인 시군입니다. 전주시처럼 재정 형편이 나은 기초단체는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면서 휴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정읍과 김제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휴일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대중교통인 콜택시를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다는 건 이들을 차별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콜택시 비용으로 지난해 12억 원을 지원하고도 시군의 이런 엉터리 행정을 묵인했습니다. 장애인들은 특히 이동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 날은 특히 운행을 더 해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단체에서 공휴일 날, 휴일 날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전북 도의회는 전라북도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휴일 미운행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죠. 또 휴일에 운행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자격을 갖춘 1급과 2급의 등록 장애인은 전북에만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자치단체가 이들의 휴일 이동을 나몰라라 하면서 소중한 이동 권리가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설에서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 등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입니다. 전 대표가 가짜 경력으로 시설을 허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전주시는 시설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주의 복지단체는 운영비로 써야 할 보조금을 해외 연수비로 쓰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쓴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제보를 받고 나서 특별감사를 통해서야 확인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지도점검을 한다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전주시는 연말까지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결정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175개소 중 동향이나 민원이 발생된 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회계 투명성 등 복지시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복지시설을 사업체로 여기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운영자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투명한 운영을 확보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문제가 되풀이될 소지가 크다고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캐치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구조거든요. 이용 내지는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무튼 이렇게 좀 외부 기관이나 외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전주시는 보조금을 주는 복지시설이 175곳으로 한 해 지원액만 수백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땅굴을 파고 송유관 기름을 훔친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 달 동안 삽과 호미로 40m다 굴을 파고 들어가 5억 원어치에 가까운 기름을 훔쳤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 안 사무실로 들어가자 바닥 한켠에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오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설치된 깊이는 4m, 송유관까지 길이는 40m에 이릅니다. 창을 뚫어가지고 4m를 제가 절로 40m를 들어간 거예요. 송유관 기름을 노린 일당이 인근의 창고를 빌린 뒤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땅굴을 판 겁니다. 주변에 들키지 않기 위해 한밤중에 오로지 삽과 호미로만 작업했습니다. 부삭기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소리가 심해서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홈이나 삽으로 한 30여 일간에 걸쳐 가지고 그 손수 작업을 해서 땅굴 주변에 CCTV 넉 대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 뒤 석 달 동안 송유관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37만 리터, 4억 8천만 원어치를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훔친 기름을 이처럼 화물차를 개조한 유조 탱크에 싣고 익산과 김제의 주유소 두 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주유소 주인들은 이 기름을 시세보다 리터당 250원가량 싸게 사들인 뒤 운전자들에게 되팔았습니다. 경찰은 송채긴 50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유소 주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당의 소멸 위기를 막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동영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멸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을 구해 다당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조선소 해결을 당론으로 정해 반드시 군산 경제를 살리고 복지 민원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장 원리라는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4명이 출마한 국민의당 대표 선출은 22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인터넷과 ARS 투표를 실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8일부터 31일까지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온라인과 ARS 투표를 거친 뒤 9월 1일에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정치권은 안철수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해 최종 승부를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당 대표에 뽑히면 지난 2010년에 이어 7년 만에 전북 출신이 주요 정당에 당권을 주게 됩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1,2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5대 전략 추진을 서두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SOC 기반 시설을 늘리고 자율주행 버스와 드론 택시 등 전략 산업을 앞당길 것, 그리고 식자재 납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탄소 산업의 실용화를 앞당기고
새만금과 연계된 상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 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읍의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한 만큼 민중혁명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도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 인권 존중을 추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모태라며 동학정신의 헌법 개재를 위해 국민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구 늘리기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순창군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2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50년 전 남원시의 인구는 18만 7천여 명,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8만 4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남원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 원탁 토의 등을 통해 우수 제안을 남원시 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 부서가 유기적인 그런 협조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진안 홍삼축제 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6주간 진안 홍삼의 이해, 진안군 관광자원과 역사, 축제장에서의 홍보 기법과 대민 서비스 안내 방법 등을 배웠으며 앞으로 진안 홍삼축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진안 홍삼에 대한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고 명품 진안 홍삼과 진안이 사랑받고 진안 홍삼 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순창군의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2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습니다. 연구센터와 종합연구실용화센터, 연구온실 등이 갖춰진 농업연구센터는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ICT 융복합 농업기술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는 10월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리는 임실앤 치즈축제가 참신하고 톡톡 튀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임실치즈 생산 50주년을 기념해 8m 대형 피자 만들기, 우유드림 퍼레이드, 사진 컨테스트, 치맥을 즐기는 아모르 파티 등 예년과 다른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내일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모든 산란계에 대해 살충제 성분 27종과 DDT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달걀에 한해 살충제 성분을 검사했지만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보고 내일부터는 산란계로 성분 조사를 확대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닭고기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엄격히 사용이 금지된 DDT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전라북도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한 4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201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중국이 44.7% 성장해 석 달 만에 전북의 수출 대상국 1위에 복귀했으며 대중 수출은 합성수지, 동제품, 종이제품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던 자동차 부품도 하락 반전하는 등 두 자릿수를 이어가던 성장률이 0.9%로 크게 낮아진 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석인 이사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600조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을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임원 추천위원회가 3에서 5배수의 후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다양한 후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전주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이 이사장에 선임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던 공동우물의 복원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오목대와 전주 향교 사이에 있다가 도로공사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우물을 복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복원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우물 복원과 함께 물레방아 같은 시설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31살 오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 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처리를 위해 이 일대 교통이 부분 통제되며 20여 분간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비 덕분에 오늘 한낮 무더위는 어제보다는 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등 29도에서 31도 분포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